이번 질문도 국어 독해 원리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입니다.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응용이라는 지문을 독해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선생님이 그 AI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그냥 그림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이해하면 상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앞전 효과가 뭔지 수정 진동자, 공명, 미세물질 부착, 질량이 증가하고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리고 특정 기체 농도 감지하는 순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이 글의 내용을 좀 쉬운 말로 한번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과 기체 농도 측정의 원리를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저울이 있죠. 저울은 물체가 누르는 힘을 이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분자나 DNA처럼 엄청나게 가벼운 물질은 무게를 잴 수 없어요.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바로 수정이라는 광물이에요. 수정은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얇게 깎은 수정 원판에 전기를 찌릿하게 흘려주면 스스로 모양을 바꾸며 파르르 떨기 시작해요. 외부에서 넣어주는 전기의 박자를 수정이 원래 떨리고 싶어하는 타고난 박자와 똑같이 맞춰주면 수정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완전 춤추는 것처럼 진동하게 돼요. 이렇게 정밀하게 떨리도록 만든 장치를 수정 진동자라고 해요. 자, 이 수정 진동자를 초정밀 저울로 쓰는 핵심 비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나게 떨고 있는 수정 진동자 위에 미세한 먼지나 분자가 툭 하고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울이 무거워지겠죠? 몸집이 무거워지니까 진동하는 속도가 둔해지면서 1초에 떨리는 횟수가 아래로 뚝 떨어지게 돼. 아, 먼지가 올라왔어? 그럼 속도가 뚝 떨어지게 돼. 이렇게 예민하게 줄어든 진동 속도를 역으로 계산하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물질의 무게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공기 중의 가스의 진한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수정 진동자 표면에 특정 기체만 찰싹 달라붙도록 접착 약품처리를 해두는 거예요. 가스가 와서 붙을 수 있도록 무게가 늘어나 주파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기체가 못 붙는 포화 상태가 되면 주파수가 멈추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공기 중에 가스가 많고 진할수록 가스가 더 많이 나와서 붙으니까 주파수가 훨씬 많이 떨어져서 아주 낮은 수치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실험실에서 농도별로 주파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적어둔 다음 미지의 가스 속에 저울을 넣었을 때 나타난 주파수 변화와 대조해 보면 가스의 정확한 농도까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리고 여기 핵심 키워드는 저울이에요. 저울이 어떻게 질량을 재는지 설명해 주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자, 요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제시해줘? 질문을 던지는 방식. 요것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의문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재를 이제 글의 소재, 핵심 제재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앞전 효과가 뭔지 설명하겠죠.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이 두 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자, 그럼 앞전 효과가 뭔지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재료에 물리적 힘을 가해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반대로 전기를 가할 때 일어나는 독특한 상호 물리 반응 현상을 앞전 효과라고 한대요. 음. 자,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설명의 방식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분류의 방법.
다섯 번째 문장.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하며 여기서 아까 앞에 말했던 수정이라는 광물이 주로 쓰인대. 앞전체라고 한다. 이건 뭐요? 설명의 방법 중에 정의의 방법 사용하고 있다.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원판을 만들었어.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양극과 음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하게 돼요. 아까 수정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양쪽에 전극을 만들어 준 후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를 받으면 모양이 이렇게 막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파르르 떨린대.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다. 수정 진동자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고유 주파수란 이건 뭐예요? 설명의 방법 중에 정의의 방법입니다.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옆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알아두세요. 다 똑같지가 않다. 고유 주파수는 표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즉 질량이 변하게 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물질이 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의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대.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 체크해 두시고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자,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나눈 값을 질량 민감도.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그러면 엄청 민감하다는 얘기겠죠?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이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수정 주파수가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대. 자, 그러면 수정 주파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 달라붙어? 그러면 떨어져. 그리고 유지돼. 음.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되겠죠.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이런 게 나오면 기억해주세요.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요 특정 기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특정 기체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진동자 표면에 더 많은 양의 기체가 빽하게 매달리게 되므로 주파수에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수치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농도가 크면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
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다가 붙으면 떨어지죠. 요만큼은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거겠죠?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자,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가 나오면 전환입니다.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 그래서 20번.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 자체의 농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기체의 농도는 알기가 어렵대. 알 수가 없대. 음.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음, 거울을 쓰기 전에 기체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농도별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변화량을 미리 조사해서 기록해 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어. 자,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 어떤 기체를 줘. 그리고 이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면 원래 우리가 측정하려고 했던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22번, 23번.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 얼만큼 변했는지를 농도로 나누면, 아까 농도를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었죠, 여기서. 그러면 얘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대. 자, 주파수 변화하는 것과 농도의 관계를 통해서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하는 계산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핵심 정리가 없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요? 자, 앞전역과 설명했었지. 수정을 원판 모양으로 만든 후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면 진동이 생긴다 그랬죠, 수정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붙어. 뭐 어떤 물자가 붙으면 민감하게 반응. 그리고 주파수가 이렇게 있다가 주파수가 뭔가 붙으면, 다른 물질이 붙으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랬었고. 음, 주파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정한 걸 유지한다. 그리고 사전 데이터와 대조를 해보면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세요. 단어 뜻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이거 구하는 것도 좀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어서 제출하세요.